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 닥터강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동안에 물어보신 게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답변을 언젠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돼서 좀 시간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제가 헬스클럽도 하고 나중에 골프장 소개도 영상도 드리겠지만 골프장도 하고 병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매일 재밌는 걸 해서 찍고 싶지만 그게 좀 여건상 어려워서 이렇게 자주 못 찍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물어봐 주시는 거를 이렇게 모아서 답변 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거든요. 매번마다 답변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본업이 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커도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작아도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재 통증이고 통증이 있으면 다시 쉬는 게 맞습니다. 괜히 일하신다고 오래 앉아있으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왔는데 앉아있는 거가 서 있는 것보다 디스크 감염이 높거든요. 웬만하면 앉아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낫거나 서 있는 것보다는 누워있는 게 낫거든요. 누워있는 게 나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안정을 해야죠. 안정이라는 건 제일 좋은 거는 병원에서 안정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집에서 하면 아무리 가만 계신다고 해도 계속 돌아다니게 돼 있고 병원에서는 해주는 밥 따박따박 먹고 하루에 2번씩 물리치료하고 약도 쓰고 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가 제일 좋고 디스크는 생긴다 하더라도 다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제가 이분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골프 선수들, 제가 골프 재활 전공에서 그걸 데이터를 갖고 있긴 한데 골프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치던 사람은 이게 틀어져 있습니다. 셋업 자체가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기 때문에 공을 더 쉽게 쳐요. 그런 사람을 똑바로 맞추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걸 바로 한다고 맞추는 것 자체는 사실 교각사루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뿔을 고치려다가 손을 죽이는 꼴이죠. 그러니까 자세 좀 바로 하려다가 내가 가진 모든 어떤 이런 기능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평발에 있는 골프 선수들이 평발 때문에 안에 깔창 끼우면 지면 반발력 이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공이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으면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서 치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꼭 틀어진 게 나쁜 건 아니고요. 바이올린을 한다고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어깨는 올리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어깨 위에서 하는 거를 오버헤드 엑서사이즈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어깨는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또 유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근육에 데미지를 주거든요. 어깨는 움직이는 근육이 많은데 정적인 자세로 계속 기능만 강조하게 되면 어깨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영향이 될 거고 이분은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측만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측만증은 흉추부, 경추부, 요추부 어디에 주로 생기는게 따라서 고정하는 범위가 다르거든요. 고정하는 범위가 넓으면 허리가 뻣뻣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어요. 근데 허리를 많이 놔두고 흉추나 요추를 경추만 고정한다면 사실 허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아예 척추 통째로 고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척추를 통째로 고정한다고 해서 다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못한다, 내가 쓰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선입견을 가지시면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골프 선수나 굉장히 유명한 당구 선수도 측만증 있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허리 아픈 사람 많지만 자기의 퍼포먼스를 잘 해내니까 이걸 퍼포먼스를 올리는 재활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옆에 있으면 시켜드리겠지만 재활이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의사가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치료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사실 환자들도 굉장히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나 요가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걸 만졌다가 오히려 병원에 오는 경우 굉장히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가 필요하다. 어느 운동까지 해야 될지를 의사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대학 합격한 학생인데 오우 천재네. 훌륭한 학생이고. 신경외과 스파인 파트랑 정형외과랑 겹칠 때인데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정형외과는요 몸 전체를 봅니다. 소아도 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젊은 남자도 보고, 여자도 다 보고, 모든 연령대의 모든 파트를 다 컨트롤하는 게 정형외과예요. 그래서 정형외과는 사람의 바이탈, 그러니까 살고 죽고만 안 볼 뿐이지 굉장히 위중한 암 질환부터, 저 대학병원 때 뭐 저는 암 수술도 해봤거든요. 척추암 수술 해봤고 한데 그런 거는 아주 특이한 분야고, 그거 말고는 생명을 다루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데는 스트레스는 없지만 그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공부량이 굉장히 많은 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양한 연령층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과고요. 신경외과는 사실 파트가 두 가지 파트밖에 없어요. 뇌하고 척추. 나머지는 사실 신경외과가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신경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뼈랑 근육이랑 항상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경외과에서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트레이닝 할 때부터 벌써 갈라지거든요. 뇌나 척추를 보겠다면 신경외과를 가셔도 되는데, 정형외과 출신은 사실 뇌를 못 보겠죠. 척추만 겹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는 경추부는 좀 신경외과가 우세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고, 요추부나 흉추부는 정형외과 의사가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오버래핑이 돼서 딱 겹쳐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딱 극명하게 말씀드리면 정형외과 의사는 피를 안 무서워합니다. 피가 좀 나도 잡고, 근육에서 피가 나도 잡고, 뼈가 좀 깨졌다 그럼 맞추고 깨고, 뭐 보인다 쳐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정형외과 의사한테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신경외과 의사는 그에 반해서 뼈를 없애고 나면 신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 있을 때 세브란스로 파견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신경을 자유자재로 만지더만요.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정말 신경외과 잘하는구나, 이렇게 전 느꼈거든요. 수술 방법도 신경외과 의사들은 조금 째고 어떻게 조금 해서 조금 하는 이런 쪽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피가 많이 나는 걸 조절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좀 이렇게 크게 열고 크게 수술하는 편이고, 신경외과 의사는 좀 미세, 뭐 조금 째고 현미경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지만, 무 자르듯이 뭐 정형외과 의사는 꼭 많이 열고 신경외과 의사는 조금 째고, 이건 또 아니고 외과 의사의 그 특징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면서 척추를 보겠다 그러면은 정형외과 가시는 게 낫고, 나 머리 관심 있고 척추 관심 있다 그러면은 신경외과를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괜찮을까요? 측만증으로 얼굴 비대칭이 심해요. 교정받으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이쪽 눈과 이쪽 눈의 위치가 다르고요. 이쪽 입과 이쪽 입의 크기가 다르고, 이쪽 두상과 이쪽 두상이 달라요. 그러면 이걸 교정 받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교정을 받으면 과연 내한테 뭐가 이로운가, 내가 이게 눈이 똑같으면 나한테 뭐가 이로운가가 출발이 시작인데, 이분은 교정을 받으면은 이라는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전제 같아요. 교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정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전제를 깔고 생각을 굳히지 말기를 바란다. 측만증이라고 다 교정하는 거 아니고, 교정되는 것도 아니고,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거는 측만증을 전공한 의사 선생님은 서울에도 대학병원에 거의 다 계시거든요. 한 10개 정도 대학병원에 계시고, 부산에도 한 5-6명 정도 계시니까 저를 포함해서 충분히 진료받으실 의사가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척추 측만증 때문에 얼굴이 비대칭이 될 수가 있나요? 전족 알아? 전족? 처음부터 여자애들이 발이 이랬을까? 꽁꽁 묶어놨잖아요. 그러면은 뼈는 압력을 받으면 안 자라거든. 당겨야 자란단 말이에요. 그럼 압력 받으면 뼈가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변화가 되겠죠. 만약에 어떤 애가 놀다가 이렇게 다쳤어. 근데 엄마 아빠가 그냥 돌아오겠지? 그래서 냅두면, 이렇게 돼서 자라면 이쪽 얼굴은 작아지고 이쪽 얼굴은 커질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비대칭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낫다.